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음료인 펩시는 인지도 면에서도 경쟁사인 코카콜라에 많이 뒤처진 걸로 유명합니다.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펩시는 최근 1등 탈환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펩시 CEO 인드라 누리는 1등을 달리던 80년대 시절 펩시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복원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한국을 마케팅 파트너로 삼은 펩시사는 드디어 코카콜라의 매출을 따라잡기에 성공했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쟁에 참가한 코카콜라와 펩시, 그들은 왜 한국을 원하고 일본은 왜 발끈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마케팅은 세계의 바로미터로 유명합니다.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100년이 넘는 동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저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코카콜라는 이미 세계 문화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K문화의 파워를 인정하고 어느 음료회사보다 빠르게 한국인을 이용한 이미지 고급화 전략에 들어갔는데요. 전략의 수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마케팅의 중심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었죠.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또 경제 수준이 최고에 이르던 80년대에나 통하던 구시대적인 발상이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무도 탈피하지 못했던 그런 관습을 코카콜라가 먼저 바꾼 것이었습니다. 단 한 편의 광고에 김연아, 박보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스위트홈의 송강, 오징어 게임의 정우영까지 투입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겨냥한 마케팅을 선보였죠. 거기다가 활용점정으로 방탄소년단까지 무대를 가세시켰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제품에 담아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는 순식간에 상승하여 6위를 차지했고 매출은 135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코카콜라의 마케팅에 일본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차지한 자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일본은 다시 아시아 전략기지로 일본을 선택해달라, 일본인을 모델로 고용하라라며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했지만 단호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초조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코카콜라는 세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코카콜라가 마케팅 중심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겼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따라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역시나 바로 움직인 것이 펩시였습니다. 펩시의 CEO 인드라 누리는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떠올렸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던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말이죠. 사실 후발주자였던 펩시가 1등을 탈환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낮춰보고 음료의 용량도 늘려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던 중 80년대 단 한 명의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며 단숨에 코카콜라를 제치고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만년 2등이었던 펩시의 구세주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미국 팝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문화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입은 의상, 먹는 음식, 가는 식당 모두 화제가 되는 전 세계인의 뮤즈였던 것이죠. 펩시는 그를 광고 모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문화에 펩시를 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펩시 주관으로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며 펩시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팬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펩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를 능가하는 매출을 기록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고 촬영 도중 마이클 잭슨 머리에 불이 붙는 사고로 인해 계약은 재계약 없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그 사고로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반증을 부작용으로 얻게 되고 펩시는 코카콜라에 다시 1등을 내주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21세기 펩시의 도전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가수 대신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블랙핑크를 모델로 삼은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요. 블랙핑크를 단순한 모델이 아닌 문화로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펩시 역시 블랙핑크 한정판 펩시콜라를 내놓으며 수집 욕구를 자극했는데요. 여기까진 코카콜라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펩시는 여기에 경험이라는 요소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바로 K-팝은 펩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펩시는 K-팝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며 한국 팝을 즐기면 당연히 펩시지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지코, 소유, 강다니엘, 아이즈원, 아이브의 장원영 등 아시아에서 통하는 스타를 섭외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문화 현상으로 만들었죠. 또한 단순히 음악에서 전략이 끝나지 않는데요. 최근 아이유가 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자 코카콜라보다 빠르게 아이유를 모델로 발탁. 음악뿐 아니라 K-무비 역시 펩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문화를 발굴하고 체험시켜 펩시와 연결시킨다. 이런 펩시의 노력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바로 펩시사의 매출이 코카콜라의 매출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가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사의 가치인 시가총액 또한 코카콜라와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과거의 펩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펩시는 2025년까지 K컬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언론에 공개하며 오랜만에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과거 영광에 갇혀 울부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본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며 문화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허울뿐인데요. 글로벌 기업은 철저히 이윤축으로 정책을 선정합니다. 일본의 문화 파워가 있었다면 그들과 손잡았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일본이 지금의 현실에 자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만 해댄다면 한국에게 뺏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의 자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겠네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호랑이 특파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